목주름은요 얼굴만큼 잘 관리도 안 되고 잘 보여요. 근데 목은요 홈케어로도 잘 관리를 하면은 병원까지 안 와도 돼요. 첫 번째는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을 같이 숙여야 돼. 이렇게 로봇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칭만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올리듯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3분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 자체가 조금씩 옅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피부를 재생을 시켜야겠죠. 콜라겐 자체를 넣어가지고요 그 콜라겐이 진피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목의 탄력에 효과를 많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장님, 제가 최근에 TV를 보는데 어떤 여배우분이 얼굴은 되게 젊으신데 목주름이 있으셔가지고 나이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연예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한데 얼굴은 우리가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목은요 얼굴만큼 잘 관리도 안 되고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얼굴은 탱탱한데 목이 더 잘 보여요. 비교돼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라? 목도 관리해야 된다. 목주름이 보통 몇 살 정도부터 생길까요? 아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진짜 선천적으로 목주름이 타고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40대, 50대 그때쯤부터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때부터 좀 심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피부층의 감소.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지방도 적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원래 없어서 피부가 이제 허물어지면은 주름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데 그 근육이 밑으로 당겨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목주름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원장님도 목주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나요? 하죠, 당연히. 그리고 얼굴보다 관리하기가 귀찮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목주름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목주름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주름의 종류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주름은요 가로와 세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름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가로주름 같은 걸 목걸이 주름이라 불러요. 왜냐면 목걸이 같이 생겼거든요.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잔주름 정도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생기는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목걸이 주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좀 세로주름하고 좀 달라요. 당연히 노화가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요즘에 젊은 층의 목걸이 주름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세 때문에. 요즘에 무슨 목이 많아요? 거북목, 심하면은 버섯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사무실에서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접힌 채로 오래 유지되면요 피부는 눌려요. 그러면서 목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로주름은 이 자세가 주는 원인이 되게 커요. 그리고 다른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에 생기는데 왜 목이 유난히 심하냐? 첫 번째는요, 진피가 얼굴에 비해서 얇아요. 당연히 얇으니까 더 빨리 드러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에 근육이나 지방 이런 게 적어요. 그러니까 지탱해 주는 게 없으니까 더 빨리 무너지는 거. 피부가 무너지니까 바로 무너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지가 없습니다. 모공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목은. 근데 유분이 사실 어느 정도 보습을 해주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반사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목은 피지가 누구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없으니까 자외선 차단도 안 되고 보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름이 훨씬 잘 생기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이 나이가 들면요 굳는 데잖아요. 근데 이 목 근육은요 밑으로 당기는 근육이에요. 밑으로 당겨진 채로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턱도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밑으로 처져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생활 습관도 있어요. 뭐냐면은 목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거, 보습 잘 안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향수. 이건 좀 새롭죠? 향수 우리 보통 어디 많이 뿌립니까? 칙칙칙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는요, 이 향수가 광감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 받으면 여기에 수 침착이나 노화를 더 촉발을 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가능하면요 옷 깃에 뿌리세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실 목주름이 잘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첫 번째는요, 피부가 빨리 늙는 게 있잖아요. 그럼 피부를 재생을 시켜야겠죠.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잘라주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레티놀. 목에도 레티놀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얘는 얼굴보다 훨씬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은 재생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자극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레티놀 발라야 하는데 괜찮아요. 그 양 똑같이 목에 바르면 큰일 납니다. 자극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도 무조건 최소 용량으로 주 1회만 먼저 실시를 해요. 그리고 최소 용량으로 주 1회를 했을 때 괜찮으면 일주일 단위로 늘리는 건데, 얘는 가능하면은 격일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는 이틀에 한 번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재생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최대
격일까지라 생각하시고 얼굴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부의 진피를 탱탱하게 재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들면은 근육이 늙는다고 했잖아요.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 더 당기거든요. 옆으로 해서 올리고 하면 옆에 당기고, 이쪽으로 했을 때 올리고 해주면은 더 당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당긴 다음에 꿀꺽 해보세요. 더 당겨져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3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제가 보습해야 된댔죠. 보습 잊지 마세요. 대신 보습을 할 때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마사지. 스트레칭만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습할 때 마사지를 같이 해주는 건데, 대신 위로. 내리는 건 안 좋은데. 네, 왜냐면 근육이 내리는 근육이니까 올려줘야죠. 이렇게 올리듯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살살 풀어주고, 엄지손으로 해주면 되나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로션 발라주면서 슬슬 풀어줍니다. 여기 이제 쇄골 있잖아요. 쇄골 부위부터 쭉 올려주면 됩니다. 쭉쭉 올려주면서 모습체 잘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 사실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고, 여기서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 거, 아까 제가 가로주름 왜 생긴댔죠? 거북목. 올바른 자세 꼭 유지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특성이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바꿔요? 이미 등에 있는 근육 다 죽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병원에 근무했을 때 같이 일하던 부원장님이 저한테 무슨 밴드 같은 거 선물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척추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요, 몸을 같이 숙여야 돼. 이렇게 로봇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자세가 잡혀요.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북목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바른 자세 하는 거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은 이거 되게 싸요. 몇만 원 안 해요. 인터넷에서 그냥 척추 교정 밴드 치면 나와요. 아니면 자세 교정 밴드, 요거 쓰시면 좋고, 플러스 마지막으로는 베개. 베개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기 목에 안 맞는 베개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높다가 안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요, 목의 자세나 몸의 모양 때문에 너무 낮은 것도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꼭 누워보고 본인의 목이 중립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 베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잠은 보통 몇 시간 자요? 7시간에서 8시간 자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자거나 하면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베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홈케어보다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 혹은 완벽한 효과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홈케어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병원까지 안 와도 되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런 굵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케어로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걔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채워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무조건 시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목걸이 주름. 목걸이 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으로 팽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사실 저는 필러 많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필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주름은 대체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주름은 얕고 피부가 얇잖아요. 압박이 적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필러만큼 탄탄하지 않은 거를 써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돼지 콜라겐이에요. 사람게 아니잖아요. 그럼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를 잘라내가지고 콜라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콜라겐은 이제 지지체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갔을 때 지지를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얘는 콜라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콜라겐이 진피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콜라겐이 원래 젊으면 층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잡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콜라겐이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콜라겐을 재생하려면은 섬유화 세포가 달라붙어야 돼요.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런 잘 배열된 데는요, 얘가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느슨한 데는요, 섬유화 세포가 물음표예요. 나 어디부터? 잘 못 달라붙어요. 그런데 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콜라겐이잖아요. 이걸 여기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달라붙을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생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볼륨을 즉각적으로 채우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체하면서 실제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지지체도 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콜라겐을 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러 차례 시술하다 보면 주름 자체가 조금씩 옅어져요. 그 안에 콜라겐이 채워지게 되면서. 그래서 필러를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거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콜샤인, 미라콜, 콜라주, 이런 것들 다 돼지
콜라겐이에요. 이게 콜라겐 부스터류. 네, 맞아요. 부스터인데 볼륨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볼륨 목적으로 가로주름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 가로주름은 딴 거 못해요. 이거 두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필러보다는 돼지 콜라겐 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더 안전하니까. 이제 세로주름을 봐야 되는데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역행하는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톡스입니다. 흔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 보톡스를 어떻게 맞냐? 요거를 피부에 맞는 거예요. 스킨 보톡스인 거죠.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됐어요. 목주름에 근육 보톡스를 했을 때 효과가 좋냐 아니면은 피부 보톡스를 했을 때 효과가 좋냐 라고 했을 때 피부가 압승이에요. 피부가 무조건 훨씬 좋아요. 근육 보톡스는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내리는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피부 보톡스를 했을 때 연구 결과는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로주름에는 피부 보톡스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다만 얘는 3개월마다 맞아야 되고 지속이 좀 짧다. 그렇지만 피부 탄력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맹점이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주름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생해줄 지방도 적고 피부 자체도 워낙 얇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가 효과가 적어요. 목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바늘고주파라고 해서 모공 치료하는 거 있거든요. 흉터나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바늘로 이렇게 찌려가지고 여기 안에서 고주파를 놓는 거예요. 목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늘고주파가 생각보다 목의 탄력에 효과를 많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리프팅 기계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바늘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되게 미세한 바늘이라서 되게 작아요. 왜 실제로 주사하는 바늘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별로 안 깁니다. 해봐야 한 2, 3일? 붉어졌다 그냥 마는 거라서 바늘로 직접 찌르는 것보다 훨씬 안 아파요. 기계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실펌이나 포텐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콜라겐 부스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천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은 고울이라고 하는 PCL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액화된 PCL이거든요. 얘는 결절이 안 생겨요. 다른 거는 시술자의 손이나 아니면은 농도를 어떻게 희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결절이 생기면은 치료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목은 드러납니다. 불 같은 데는 결절이 있어도요. 안 만져지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목은요. 바로 보여요. 피부가 얇으니까. 그래서 여긴 결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울이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정말 시술을 잘하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 약간 걸쳐 있거나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정말 잘 퍼져요. 그래서 탄력을 잡기에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술 단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해보고 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은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까 가로주름에서는 돼지 콜라겐 있었잖아. 얘랑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돼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자체를 넣어가지고요. 즉각적인 볼륨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콜라겐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하는 거예요. 세로주름은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고 또 세로주름은 볼륨이 생기면 안 돼요. 목이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얘는 볼륨이 안 생기기 때문에 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을 왜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 목주름이 왜 생기고, 그 다음에 목주름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목주름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은 목주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근데 나는 그걸로 부족해, 더 원해 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가성비 있게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목주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고, 목주름이 해결됐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목주름이 있으신 분들에게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